1871년 많은 사람들의 추대 속에 독일 제국의 황제 빌헬름 1세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프로이센의 주도로 통일이 되어 독일 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림 중앙에 흰색 제복을 입은 사람은 비스마르크인데요. 통일을 이루어낸 1등 공신임을 나타내는 듯 황제보다 더 주인공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제국 선포식이 열린 이곳은 독일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독일은 왜 남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한 것일까요? 독일은 중세부터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민족주의가 퍼지면서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려는 통일운동이 독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독일 내 38개의 나라들 중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34년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을 맺어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었습니다. 독일 연방 내의 국가들이 서로 무역할 때 부과되었던 번거로운 관세들이 폐지됨으로써 독일 경제는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센이 주도한 동맹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도 통일 방안을 의논하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났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861년 프로이센에서는 빌헬름 1세가 왕위에 올랐고 다음 해에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독일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이 통일되어야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힘센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비스마르크는 군비 확장을 반대하는 의회에 맞서 독일이 처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로지 철과 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강한 군사력을 양성해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철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를 제압한 뒤 1867년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부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강대국 프랑스였죠.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격파해야 독일이 통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대사가 엠스에서 휴양 중이던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를 방문하여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하여 프로이센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받으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엠스에서의 회담은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알려지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전보 내용을 오해하기 좋게 짜집기 한 다음 언론에 흘립니다. 이를 엠스 전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사가 국왕에게 무례하게 행동했고 국왕은 프랑스 대사를 모욕했다는 식의 내용이 보도되자 프로이센과 프랑스 양국 국민들은 모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스마르크의 의도대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놓은 프로이센이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는 등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남독일까지 통합하였고 프랑스로부터 알자스 로렌 지역을 할양받았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은 알자스 로렌 지역이 독일 영토로 강제로 편입되는 바람에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 중 파리를 포위한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을 선포하고 빌헬름 1세의 황제 취임식을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독일 땅이 아닌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의 탄생을 선포한 것이죠. 이 행사가 독일인에게는 감개무량한 일이었겠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때의 패배한 경험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독일에 맞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었죠. 독일 제국은 수립 직후 바로 유럽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인구는 4천만을 넘어 유럽에서 가장 많았고 산업 생산 능력도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외교 천재 비스마르크는 뛰어난 외교 전략을 구사하여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유럽을 현상 유지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젊은 황제 빌헬름 2세는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기에 노후 재상 비스마르크는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은 베를린과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강대국인 영국의 3시 정책과
프랑스에 대한 도전이었고 여기서부터 세계 전쟁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은 유럽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